안녕하세요. 5월 6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5월은 뭐 가정의 달 해갖고 막 진짜 연휴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 4일씩 근무하는 시작주죠. 이번 주 월요일 쉬니까 대주일이니까 주 4일 근무. 또 다음 주는 초파일이 껴서 주 4일 근무. 뭐 이렇게 갖고 주 4일 근무가 조금 뭐 있는 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음을 항상 수험생이잖아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남들이 휴일이라고 해도 나는 공부하셔야 돼요. 남들 노는 날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하는 날 같이 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변별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려면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이 편안한 시간에 난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만 불안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시죠? 바로 이렇게 매일 행정법, 그래도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보시면서 그래도 오늘 간단하지만 한 문제 정리하고 나가신다면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5월 6일 월요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자, 신뢰번칙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신뢰번칙 행정기본법에 자, 12조에 보니까 신뢰번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물론 헌법에서 시작한 헌법상 원칙이기도 합니다.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를 해요? 신뢰번칙에 반하면 위법이기도 하고 위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뢰번칙에 반하면 위헌이고 위법인데 일단 신뢰번칙 1항이라고 되는데 요건 이게 선, 신, 처, 인, 반, 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제3자까지 잘 외우셔야 돼요. 이것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신뢰번칙은요. 상대방, 국민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이거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에 대한, 견해 표명에 대한, 그러다가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법률상 이익. 요게 붙었을 때, 요 견해 표명에 붙은 상대방의 정당한 주관적 신뢰. 법률상 이익이 붙은 거지 반사적 이익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신뢰라는 건 상대방이 신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실권의 원칙이라고 해서 2항에 붙었어요. 12조 2항에 실권의 법리, 실효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실효 원칙은요, 상대방이 주관적 신뢰가 생겨서 실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독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신뢰와 관계없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약간 이게 경계선에 있어요. 약간 신뢰가 있으니까 사라진다라는 말도 있고 신뢰가 없어도 관계없이 사라진다는 얘기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서 12조 2항이 붙었지만 항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12조 1항과 1항, 2항, 1항 이런 식으로 항이 다르면요 동일성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안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동일성이 다르다. 그럼 조문 한 조문에 같이 붙어 있다 해서 다 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선상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실권 실효는요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 행사를 신의 성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방치했다면 더 이상 이제 와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상대방에게 신뢰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신뢰보원칙에서 여기 신뢰보원칙에서 실권의 법리가 도출됐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에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출됐나요? 라고 했더니 대법원은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거야. 선생님, 옛날에 무슨 교재를 보니까 신뢰보원칙하고 신의성실원칙하고 판례는 구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은 엄격히 잘 구별해요. 아니, 판사님도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신뢰보원칙하고 신의성실원칙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 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 심지어는 20년 군무원 9급 시험 문제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정답 지문에 자, 대법원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법원은 실효의 원칙, 실권의 원칙은 신뢰보원칙에서 도출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실권의 원칙은 이렇게 나오면 실권의 원칙은 신의 성실 원칙에서 파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 아니라 대법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실권의 법리는 신의 성실. 아니 조문이 같은데 아니에요. 1항하고 2항은 엄연히 다른 조문이에요. 1항하고 2항이 같은 조문이면 1항, 2항으로 안 쓰죠. 1항 안에다 후단에다 붙여놓든지. 후단에 붙여도 안 돼요. 원래 콤마 끊기 그러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조항이 달라진다는 건 법조문 자체에서 조항이 다르거나 조문이 다른 건 그만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문을 달리 둡니다. 아니면 같은 조문 안에 1호, 2호, 3호를 두든가 1호, 2호, 3호도 같은 다른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요, 뭐 선행행위로서 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주관적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공적이어야죠. 그 다음에 견해만 되면 안 되고 외부적 표명이 적극적, 명시적, 소극적, 묵시적 다 된다는 거. 근데 신뢰, 보호 가치는 신뢰다. 여기 신뢰하고 처리, 요거는요 사인 입장이고요. 여기는 청 입장이에요. 사인의 상대방의, 아니 사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대방의 보호 가치는 신뢰. 그냥 신뢰해야 돼요. 범상 이익이 붙어 있어야 돼요. 처리 행위, 범상 이익이 붙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선행 행위에 반하는 충돌하는 후행 처분. 분명히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선행에 반하는? 그럼 선행에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거 선행에만 반하는 후행 처분을 하면 선행에만 날아가는 거야? 아니면 보호 가치는 신뢰에 따른 처리행위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선행에 보호 가치는 신뢰까지, 보호 가치는 신뢰에다가 그다음에 처리행위까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랬을 적에 그로 인해서 이런 후행 처분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랬을 때 무조건 어느 걸 우선한다 그러면 안 되죠. 비교, 형량, 경량, 교량. 그러니까 어느 것이 무조건 우선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라면 강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사인의 신뢰를 조금 더 보호를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우선한다 그러면 안 되시죠. 자, 그런 전제에서 신뢰 원칙이요. 판례. 자, 이제 하나 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의 예식장 등의 건축. 자, 이거 예식장 등의 건축. 자, 볼게요.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을 관계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상업소.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이건 예비심사 저촉상업선 뭐 이렇게 자 한마디로 권장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다.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재한 민원 예비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의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 견해표명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저촉사항은 없다라는 것은 예비심사. 자 한마디로 절차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 견해표명을 보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었네요. 두 번째, 시 도시계획 과장, 도시계획 국장 이 정도 되면 믿어야죠. 한마디로 행정청은 권한분장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권한분장,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거의 대표적인 판례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건 관계없어요. 여러 가지 실질적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음에 정당한 경우라면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 도시의 사업부지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 녹지 지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맞아요. 자, 3번.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 심의를 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주 정상적이죠. 입안을 아직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법률로 확정된 게 아니죠.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떤 신뢰를 부여했다고는 아직 입법만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지문. 네 번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거 주관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론적, 객관적, 그다음에 추상적 이런 말로 하면 일반적, 추상적, 객관적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주관적하고 상반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적 위헌 결정. 왜?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추상적, 그다음에 객관 이런 말 하면 주관적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신뢰,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 지문은 1번이었어요. 자, 내용상으로는 뭐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고 그다음에 신뢰 원칙.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핫합니다. 실권의 법리라는 개념. 그다음에 마찬가지 신의성실 권리남용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만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거. 그걸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권리남용 원칙도 최근 판례까지 제가 제 영상 중에 최신 판례 해갖고 행정법 판례를 2개를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자꾸 보신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5월 6일 첫째 날이었어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대체휴일이지만 그래도 매일 행정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찾아오시겠죠? 매일 행정법 계속 갑니다.